안녕하세요. 시시한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부산 선거 관련해서 그 공소장을 비공개해서 뭐 언론이라든가 보수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유튜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큰 그 죄가 있는 양,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커다란 커넥션에 관련이 돼 있는 양, 부정선거에 관련이 돼 있다고 판단되게끔 벌써 보수 언론들과 보수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와중에 검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할 거예요. 어제 동아일보 기사에 그 공소장이 그 어떤 내용인지 그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로 청와대가 관련돼서 부정선거에 가입을 해서 엄청난 큰 사건이 있는 양 그렇게 포장해서 방송을 하고, 또 그 방송을 여러 또 보수 언론과 매체들을 통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야, 그 말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왜, 어떻게 정말인데? 신문에 났어. 어저께 TV에 나왔어. 그렇게 하면 모두가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신문에 났어? 어느 신문이야? 방송에 나왔어? 어느 방송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신뢰성이 많던 그 언론과 방송 매체들이 요즘은 사람들의 선택적 신뢰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소장, 기소장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공소장과 기소장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게 진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검사는 범인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조사한 결과를 글로 남겨서 판사한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검사에게는 감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감정이 가장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을 빼고 이 사람이 진짜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제외하고 공소장이나 기소장에 넣어서 판결을 해달라고 올려야 돼요.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그 검사가 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법조에 나와 있는 죄명을 붙여서 넘겨야 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 요즘 검사들은 판결이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공소장과 기소장에 글로 써서 내고 있어요. 그것은 뭐 정경심 그 교수의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금 현재 그 부산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소장과 공소장을 냈을 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신들이 감정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검사가 증거가 확연하고 그 사람의 범죄 행위가 자신이 증명할 수 있을 때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은 나라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나라의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잣대로 이게 범죄다, 이게 범죄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범죄의 사실을 직시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냥 사법부에 넘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날의 검사, 요즘 날이 아니죠. 예전에 70년 전의 검사와 오늘날 2020년도의 검사들의 그 형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뇌피셜과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해서 확정 지은 후에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무리한 수사와 강압적인 수사와 그리고 무리한 수색, 자택 수색, 압수수색에 의해서 정말 탈탈탈탈 털어서 자신의 감정까지 양념을 추가를 해서 사법부에다가 넘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경심 그 교수의 재판 일정 기일을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치러질지라는 그런 그 상의하는 재판을 앞에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로 가도 넘어갔구나. 감정이 넘어갔구나. 근데 판사나 검사는 감정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지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예상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래의 직업에서 검사나 판사, 특히 판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사실로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없는 로봇이 판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추미애 장관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 사건을 그 경찰이나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것은 범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판결하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의 언론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판결에 미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그냥 허상에 불과했죠. 그래서 엄연히 있는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공소권이라든가 기소권에 대한 내용을 밖으로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은 너무나도 그 피의 사실을 밖으로 많이 유출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뭐 KBS나 아니면 MBC가 PD수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방영이 됐지만 검찰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검찰 기자단들에게 소스를 하나씩 주죠. 그것은 뭐냐면 검찰에게 유리한 것. 그러니까 판결에서 검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검사들이 자신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모아서 증거를 취합한 후 그 범죄에 대한 사실을 그 사법부에다 올리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왜 감정을 섞여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사람이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내용을 왜 무조건 자신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기계적이어야 돼요.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은 판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벌써 언론과 검찰은 본인들이 다 판결하고 본인들이 하는 내용이 무조건 맞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 무리한 공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 직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 검찰청장은 총 2013년 그 국정감사에 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엄청난 정의로운 검사로 낙인이 찍혔죠.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열화를 보냈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합니다. 근데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사람의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검찰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할까요?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은 드라마나 영화 소재가 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로운 검사, 부패된 검사,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왜 검사가 정의로워야 될까? 왜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야 될까? 왜 부패된 검사여야 될까? 엄청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야말로 공무원이에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에요. 그것 또한 검찰이 정의롭다, 검찰이 부패됐다, 이런 거는 감정이 들어가고 개개인의 이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1년에 그러니까 제 초창기 1, 2년 안에 50억, 100억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바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관예우라는 이상한 그 형태가 우리나라 법조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간 70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를 은퇴한 사람, 나온 사람, 판사를 은퇴한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그분들은 전관예우라고 해서 현실 속 검찰이라든가 현실 속 사법부에서 그분들이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승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경쟁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1, 2년에 50억, 100억 벌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검사나 판사들은 법관복을 벗고 난 후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돈의 권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그 엄청난 돈의 권력을 갖고 난 후에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 국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참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국회가 아무리 입법부라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지만 왜 검사들이 판사들이 국회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법 외에는 다른 사람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프로페셔널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로 요즘처럼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구조에서는 검사나 판사가 국회에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검사, 판사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가지고 그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검사, 판사들이 그 다양한 문화를 흡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얘기, 어그로를 끌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 검찰은 감정에 취해 있다. 감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경제인과 그리고 정치인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가 23명의 환자로 많이 늘어났죠. 여러분들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에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